먼저 한번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석 PD님부터 자리하신 순서대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또 관계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연출을 맡고 있는 정석 PD라고 합니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엠넷에서 25년 동안 채널 운영하고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 프로젝트로 챕터 I라는 곳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될 황금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프리티 랩스타일 9년 만에 다시 돌아온 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코님. 네, 안녕하세요. 언프리티 랩스타 힙합 프린세스의 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된 개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아타님. こんにちは、リエハタです。今回はプロデューサーとして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리아타입니다. 이번엔 프로듀서로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타 타카도리님. 皆さんこんにちは、岩田貴則です。普段日本では、アーティスト活動と俳優活動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今回このオーディションのプロデューサーということで、とても番組の方も楽し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皆さん放送を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안녕하세요. 이와타 타카노리입니다. 평소 일본에서는 아티스트,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디션 프로듀서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인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사도 모두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님들 잠시 질문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한 분씩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우리 정민석 PD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언프리티 랩스타 힙합 프린세스입니다. 굉장히 좀 제목부터 다채로운데 언프리티 랩스타가 지난 2015년 첫 방송 이후에 시즌 3까지 또 이어진 인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반어적 선언을 담았었죠. 당시 또 여성 힙합 아티스트의 시장을 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또 힙합 프린세스가 좀 결합이 되었습니다. 언프리티와 프린세스, 다소 다른 느낌의 두 단어를 함께 쓴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 먼저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이 프로젝트가 힙합이란 장르와 그 팝이라는 장르가 결합된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여자 걸그룹이 탄생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이고요. 네. 그 약 10년 전에 엠넷에서 방영했던 대한민국 최초 여자 래퍼 소가걸이었죠. 대한민국을 휩쓸었죠. 네, 언프리티 랩스타. 네.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여자 래퍼들의 실력 중심의 그런 경쟁, 그리고 당당하고 솔직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저희 프로젝트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언프리티 랩스타 힙합 프린세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언프리티 랩스타가 벌써 10년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느낌을 받고, 그만큼 지금 한 번씩 이제 재방송을 해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힙합 프린세스도 그만큼 좀 기대가 되고요. 힙합 프린세스는 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CJ ENM과 일본 광고 대행사 하쿠보도와 설립한 합작 법인 챕터 I를 통해 진행하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I 사업 담당 황금산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의 시너지가 만나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광고 대행사와 맞손을 잡은 이유와 그리고 양사 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엠넷이 30년을 맞이했는데 음악 생태계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고 이후 30년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K-팝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게 저희의 미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법, 새로운 사업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엠넷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제작 역량과 학고도가 갖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더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는 CJ은행과 학고도가 같이 진행하는 걸로 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 힙합 프린세스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황금선님, 그 이름 자체가 힙합과 너무 찰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들어오셨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럼 소연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전 또 언프리티러스타 최연소 참가자셨잖아요. 근데 또 이제는 단독 MC이자 메인 프로듀서로 돌아오셨습니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감회가 진짜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진짜 사실은 저는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함께하는 이 프린세스, 힙합 프린세스가 다시 할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뭔가 재탄생했다는 게 너무 일단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9년 뒤에 이 프로그램을 성인이 돼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해주셔서. 네, 아니 뭔가 소연 씨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진짜 그 고등학생에서 힙합 프린세스로 다시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네. 되게 좀 상징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 힙합 그룹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개코님께서도 힙합 프린세스 메인 프로듀서 함께 합류하셨는데요. 저도 뭐 너무 래퍼로서 리스펙하고 너무 좋아하는 또 형님이시기도 한데 또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수많은 히트곡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힙합 프린세스 타이틀곡 녹음 듀엣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듀엣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좀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일단 타이틀곡은 이제 프로듀싱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 어떻게 보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는 그 참가자들을 디렉팅을 봐줘야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40명의 참가자의 랩을 과연 내가 집중해서 끝까지 디렉팅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처음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러네요. 사실요. 네.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네. 근데 막상 녹음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녹음에서 특별히 디렉팅을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녹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아주 수월하게 끝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저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힙합과 팝의 결합, 그리고 힙합이란 장르의 성격을 가진 그룹을 만든다라는 컨셉이 네.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힙합을 하는 사람이고 이 장르로 어떤 저도 어린 시절에 뭐 TLC라든지 여러 그 힙합 R&B 성격을 가진 그룹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그룹이 탄생한다면 정말 너무 저한테도 그 그룹을 탄생하는데 저희가 참여하게 된다면 되게 행복한 일이 되겠다. 저 음악 커리어에 있어서도.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프로듀서 개코님에게도 좀 새로운 도전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힙합 아티스트랑과는 작업을 많이 해봤지만 뭐 네. 아이돌 그룹도 뭐 물론 작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참가자들을 보면서 참여하게 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설레고요. 그리고 참가자들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어쩜 저렇게 저 나이에 이렇게 야무질까? 야무질까? 네, 저 나이 때 전 뭐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네, 그 친구들하고 TV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배나 긁고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 세상에. 네, 어쩜 저렇게 네.
잘할까, 너. 네. 그리고 랩도 처음 접한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근데, 그들이 가진 그 흡수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잠재력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 나이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도전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네네. 네. 참가자들의 좀 대단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좀 자체까지 좀 잘 들어봤고요. 어린 시절 배나 긁었던 과거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일본에서 직접 자리해주신 리에아타 그리고 이와타 타카노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에아타님, 최근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저도 너무 잘 봤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는데요. 차기 힙합 그룹을 꿈꾸는 참가자들 심사는 리에아타님께도 새로운 도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そうですね、本当にストリートウーマンファイターに参戦したのも本当に今年の話なので、こうジャッジされる側でずっとサバイバルをしてきたので、とってもこの参加者40名の気持ちも分かるというか、なんか結局こう勝ち負けにこだわりながらも結局最後はもう自分との戦いだなって私もスーパーに出ながら思っていたので、なんか私はまあジャッジをしながらですけど、プロデューサーとしてこう参加者の方がなんかこの過酷な状況の中でもこう自分自身をもっとこう向上していったり、モチベーションを高め合ったりとか、そういうところをお姉さんとしてのお母さん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なんかみんなのモチベーションを上げるこう役目にな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やっぱりこう戦いながらこう見失いがちなことっていっぱいあるので、でも私は本当にもう私の年でもみんなの年でもこうダンス大好きとか音楽ラップが大好きっていう気持ちで今ここに集まっていると思うので、私はその気持ちをこう燃やし続けてほしいので、私自身も楽しみながらみんなのダンスも楽しみにしてるよとか、みんなのパフォーマンスが最高だよっていう気持ちでこう一緒にこう夢中になれるような番組に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네, 우리 통역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참여했던 것도 올해의 얘기인데요. 그때는 제가 심사를 받는 입장이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40명 참가자들의 기분도 굉장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승패에 뭔가 집착하면서도 본인과의 싸움이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수우파에 참여하면서. 이번에는 프로듀서로서 참여하면서 참가자들이 이런 과혹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것, 그리고 동기를 얻는 것을 언니로서, 어쩌면 엄마의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동기를 높여나가는 역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싸워나가면서 잃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 나이에도 그렇고 지금 참가자들 나이 때도 그렇고 랩을 좋아하고 댄스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여기에 모였으니 그걸 불태워줬으면 좋겠고, 저도 여길 즐기면서 모두의 퍼포먼스를 재밌게 보면서 몰입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뭐 저한테도 가슴에 좀 와닿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면 전달 한번 부탁드려요, 동역사님. 네. 눈빛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K-팝을 또 한층 더 확장할 한일 합작 힙합 그룹 탄생을 향한 여정, 벌써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와타 타카노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 타카노리님을 일본 대표 엘리트 배우로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다가 또 오디션에 참가해 일본의 인기 그룹 산다이메 제이소울 브라더스 멤버가 또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누구보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국 참가자 20명, 일본 참가자 20명이 자신이 만든 컨텐츠로 경쟁을 펼치는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はい、そうですね、まず、自分は日本だと、俳優だったりとか、ソロアーティスト、そしてグループのメンバーの一人として、出会ったりとかですね、本当に活動は結構多岐にわたるので、そういう中でこうやってプロデューサーの一人として、こうして声をかけて、いただいたというのは本当に大変光栄に思っています。自分自身もともとこのダンスボーカルユニットの、
メンバーとしてデビューする際に、オーディションで、受かったメンバーだったりもするので、そんな自分だからこそ自分の、経験談をもとに、若い世代の皆さんにお伝えできることが何かあるだろうと、思ってですね、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そして今回の、番組も何度か収録は終えているんですけども、すごくレベルが高くて、驚かされています。もう本当に日韓めちゃくちゃ才能のある子たちが、40名集ま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し、なんでしょうね、ただの勝敗を決める番組という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本当にその瞬間瞬間のドラマに絶対視聴者の皆さん感動していただけると思っていますし、自分自身参加してて本当にキラキラしてるんですよね。若い世代の皆さんの夢を追いかける気持ち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いつの時代も人の心を打つと思いましたし、あとはそうですね、韓国の練習生の皆さんは特にやっぱりスキルが高いなと、なんか本当にこの芸能界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もう早い段階からコミットしてるなっていうふうな印象があって、で逆に日本の子たちは荒削りな部分もあるんですけど、すごく、伸びしろというか、なんか会うたびに人が変わっていく様、成長していく様っていうのが分かりやすいので、すごく、そういう姿に自分も刺激を受けますし、異国のね、地で、こうしてテレビ収録だったりとか、オーディションっていうところで一生懸命頑張っ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はもうね、年なんて関係ないので、本当にチャレンジする精神に僕も勇気をもらっています。 네, 조금 길었지만 또 잘 통역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통역해 주시죠. 우선 저는 일본에서라면 배우, 솔로 아티스트, 그리고 그룹 활동의 한 명으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프로듀서 한 명으로서 제안을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댄스 보컬 멤버로서 참여를 할 때 오디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참여하게 된 멤버인데요. 그러한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도 벌써 녹화를 몇 번인가 했는데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참가자들이 모여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 일본 할 거 없이 굉장히 재능이 많은 참가자들 40명이 모였고, 여기에서 그냥 승패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생기는 드라마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동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참가자들이 꿈을 좇는 마음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달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이 굉장히 스킬이 좋은 참가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 연예계에 벌써부터 이른 나이에 참여하고 있는 게 저한테도 전해졌고, 그런데 반대로 일본 참가자들은 살짝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만날 때마다 성장해 있다는 걸 알기 쉽게 저도 알고 있고요. 또한 저도 그런 모습에 자극을 받으면서, 또 일본 참가자들은 타국에서 녹화, 오디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저에게도 굉장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와타 타카노리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과 직접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간에 기자님 손 들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그 제작진분과 챕터와의 관계자분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결성이 되면은 뭐 재배원이나 이즈나처럼 뭐 엠넷 뭐 자사 소속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좀 활동을 잘 하지만, 옛날에 뭐 퀸덤 퍼즐로 만들어진 엘즈업이나 그 빌드업으로 만들어진 BDU는 자사 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좀 아무래도 팀이 흐지부지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힙합 프린세스로 만들어진 그룹이 좀 몇 인조인지, 그리고 어디 소속으로 몇 년간 활동을 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듀서님들께 힙합 프린세스의 향후 활동에 관한 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국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아티스트 그룹들이 있듯이, 일본에서도 저희가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성공을 시켰고 지금도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그룹은 26년도에 챕터 I라는 회사로 계약을 해서 CJ의 모든 역량과 그 다음에 일본의 광고 대행사인 하코도를 통해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할 거고요. 앞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화법으로 또 그룹 활동을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활동 그리고 마케팅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론 엠넷이 잘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과 한국의 어떤 매니지먼트의 많은 부분들이 같지만 또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조율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서울 이승록 기자입니다. 소연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MC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참가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이제 기존의 언프리티 랩스타랑 좀 컨셉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힙합 팬들이 시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힙합 팬들이 좀 시청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일단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2개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참가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거. 네. 제가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를 맡은 거는 이제 처음은 아닌데, 제가 원래는 되게 매력이라던가 어떤 스타성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이랑은 달리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제목을 앞에 달고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무조건 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친구들한테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외모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만큼은 실력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언프리티 랩스타랑은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뭔가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좀 막 예쁘고 필터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달리 이건 조금 더 언프리티 랩스타에 가까운 뭔가 색감이라던가 친구들의 옷 스타일 어떤 랩을 하는 방식 원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 래퍼 포지션인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은 이제 다 메이킹을 할 수 있고 다 창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른 점이면서 언프리티 랩스타랑 조금 가까운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가자들의 좀 실력에 관한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 또 기존 언프리티 랩스타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은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지요.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들어주셔가지고 제 왼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혜민 기자입니다. 일단 제작진분들에게 첫 질문 드리자면 데뷔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 나오긴 하겠으나 좀 데뷔조가 몇 명이라든지 혹은 좀 한일 양국 인원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될 예정이라든지 말씀 지금 가능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전소연 씨가 9년 전에 이제 출연한 인연이 있는 것도 맞지만 좀 MC로 섭외하실 때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섭외하셨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40명 참가자들 중에 랩을 아까 처음에 한 친구도 있다는 거 보면은 힙합에만 중점을 맞춘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참가자들을 좀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선발 기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작진분들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데뷔 인원에 관한 얘기 질문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소연 씨 MC 섭외 이유에 관한 또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생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미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룹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특이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를 내낼 수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직접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그룹, 직접 안무를 짤 수 있는 그룹, 그 다음에 100% 생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룹을 만들 예정이 있고요. 당연히 그 멤버 수는 저희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션들 중에 조금 이 언프리즈 랩스타가 이제 트랙 경쟁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한국 멤버들이 잘하고 또 일본 멤버들이 잘하지만 지금은 서로 조화롭고 그 다음에 서로 리스펙트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딱 그 확정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조금 확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기존 그룹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의 무대들이 많이 연출되고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소연 또 MC를 섭외한 이유에 관해서도 좀 질문 주셨거든요. 네, 우리 소연 씨 같은 경우는 또 원프리스티 레스타의 또 상징적인 그런 출연자에서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번에 그런 결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40명의 출연자들을 이끌고 또 프로듀싱 능력을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MC로 소연 씨가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일 참가자 또 40분도 소연 씨가 MC 겸 심사위원으로 왔을 때 너무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또 DNA가 맞는 MC이자 프로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뒷질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기자님? 마마 참가자 선정 기준? 40명 참가자 선정 기준. 예, 40명의 참가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 한번 여쭤주셨습니다. 일단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한국이랑 일본에서 그 사전에 오디션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셀프 프로듀싱 능력이 가능하고 랩 실력 또한 또 가능한 친구들을 위주로 저희 제작진분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좋은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40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실력 있는 참가자 열심히 6개월 동안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 스포츠 유지희인데요. 네. 백호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전에 엠넷의 또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그 심사위원을 하셨잖아요. 쇼미더머니와 같은. 근데 이번에 걸그룹의 어떤 탄생 프로젝트 심사위원은 처음이라서 좀 어떤 점이 달랐는지 그리고 심사를 했을 때 좀 다르게 주안점을 둔 부분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기존 프로그램과 좀 달랐던 점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좀 달랐던 기준 같은 것들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그 폼을 따라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룹을 만드는 컨셉이라는 걸 인지하고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쇼미더머니는 어쨌든, 각자 이미 활동 중인 래퍼와 그 래퍼의 지망, 래퍼가 되고자 하는 힙합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이 솔로로 경쟁을 했다면,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그룹을 만드는 컨셉? 이거를 인지하고 참여를 했고 기본적으로 그 그룹의 멤버가 되면서 본인이 프로듀싱이 가능하고 랩에 있어서 본인의 이야기를 쓸 수 있고 그걸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멤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심사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힙합 음악으로 쭉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 친구가 본인이 쓴 랩을 얼마나 잘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있는가 랩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관중들이 그 이야기를 들리게끔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나머지 부분에서 뭐 퍼포먼스나 이런 패션이나 뭐 이런 가진 뭐 매력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신 다른 프로듀서 분들이 워낙에 안목이 좋으시고 잘 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좀 랩을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참가자분들이 부담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래퍼한테 또 랩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어린 또 여자친구들이 좀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개코 씨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제작진 분들에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럼 이건 랩을 잘해야 되는 건지 춤을 잘 춰야 되는 건지. 근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프로듀싱도 잘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제일 1순위로 이 프로그램에 좀 중점적인 좀 심사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뭐 힙합 장르 노래를 내는 걸그룹들이 많지만 그 완전히 그냥 힙합 걸그룹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팀들이 이렇게 성공 사례가 많이 없는데, 그 두 개를 좀 조합하신 이유도 같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데뷔 인원은 뭐 프로듀서 분들이 그냥 정하시는 건지, 뭐 투표가 좀 반영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 한 3가지 정도 질문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랩을 잘해야 되는지, 춤을 잘 춰야 되는지, 프로듀싱을 잘해야 되는지, 뭐 다 잘해야 되는 건지,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3개 다 잘 하긴 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저희도 이제 이걸 제작하면서 어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언프리티 레스타의 결을 계승하는 거지만, 또 본인의 프로듀싱 능력, 그 랩을 메이킹하고, 스스로 안무도 창작하고, 때로는 본인 스타일링도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본인이 해야 되는 뭐 그런 미션들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듀싱 능력이 가장 제일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보태자면 이제 양국의 지금 10대 또는 젊은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언어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이야기 또는 지금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크게 매력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선정 방법도, 그래서 여기 계신 프로듀서님들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관여를 하시지만 글로벌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로벌 투표를 13일부터 진행을 했고, 그 투표는 3회 때부터 반영이 되는 부분이어서 향후에는 한일, 그 다음에 글로벌 투표를 통해서 선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두 프로듀서, 제작진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또 질문 중에 힙합, 그리고 걸그룹, 조합 이유에 관한 질문도 좀 주셔서 짧게 혹시 대답이 가능할까요?
조금 제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 뭔가 힙합의 비트와 이 랩의 그 아이돌스러운 그런 아이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댄스 안무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상을 했을 때 조금 신선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서 가지고 그런 걸그룹이 최종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는 데뷔 멤버들은 그런 모습, 그런 형태의 데뷔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는 힙합 걸그룹이 탄생하길 바라면서 네, 또 기자님들의 질문과 관심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와타 타카노리님부터 첫 방송 관전 포인트와 마지막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まず第1回の放送はですね、もう本当にレベルの高い、バトルになっておりますけども、もう本当にこんなにも参加者のレベルが高いんだというところにまず、オーディエンスの皆さんはきっと驚かれる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完成度の高さ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彼女たち一人一人の個性、そして先ほどもね皆さん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ど、自己プロデュース力っていうところで自分の魅力をしっかりと自分の表現として、ものにしている、そんな40人の戦いなので、すごく見応えがある内容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し、日韓で、チームを組んで、同じ演目楽曲で、そのコレオも含めて、あとはそのラップのリリックもそうだし、もう本当にトータルプロデュースという形で、バトルをする形式になっているので、すごく彼女たちの、人となり、そして何を考えてどういうふうな、クリエイティブを見せてくれ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まで、審査基準になってくるので、すごくとにかく見応えがあります。絶対見てほしいです。はい。 네. 우선 1회 방송이 이제 곧인데요. 굉장히 레벨이 높은 배틀이 이뤄질 예정이고, 정말 참가자들 40명의 레벨이 높은 거에 시청자분들도 분명 놀라실 거예요. 완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한 명 한 명의 개성, 그리고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한 것으로 본인의 매력을 표현하는 그런 40명의 참가자들의 배틀이 정말 일단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참가자들이 함께 팀이 돼서 또 다른 팀이 돼서 같은 곡으로 이런 안무뿐만 아니라 랩 가사까지 전부 다 프로듀싱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참가자들이 어떤 부분을 직접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보는 재미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1회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리에하타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指名私ですか私は、女の子として子供の頃から、10代の時は本当にかっこいい女の子になりたくて、でもなんか居場所がなかったんですよ。なんかダンサーになってもなんかやっぱり求められるものが違かったりとかで、自分がプロダンサーになった時もこう女のダンサーは女の子と踊るとか、女の振付師は女の子のために作るとか、なんか自分はもっと男に負けないぐらいかっこいいのに、かっこいいものを作れるのにって思っててもなんか全然居場所がなくて、で私は絶対そういう時代を作ってやると思って10代の頃からなんかそういう未来をずっと目指していたので、なんか今の参加者のみんながもう生き生きと自分がこう可愛いしかっこよくもなりたいし自分でもプロデュースしたいしっていうその欲張りなみんなを見て、なんかすっごい自分のことのように嬉しくて、なんか自分の子供の頃とこのに重ねてみるとすごいなんか胸が熱くなるというか、すごい自分の子供の頃まで救われるような気持ちで、なんか本当に心から応援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彼女たちが時代を作っていくと思います。ヒップホッププリンセス、ぜひ皆さんで盛り上げましょう。
예이.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통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이제 여성으로서 어릴 때부터 이제 10대 때까지 굉장히 멋있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댄서로서도 뭔가 요구받는 게 다르고 프로 댄서들 사이에 있을 때도 뭔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옆에 서야 된다든지 여성 안무가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안무를 만들어줘야 한다든지 저는 남자들보다도 지지 않을 정도의 멋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데도 제가 있을 자리,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서 그런 시대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10대 때부터 굉장히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40명의 참가자들이 귀여운 것뿐만 아니라 멋있는 사람도 되고 싶고 또 본인들을 직접 프로듀싱하고 이런 욕심 많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또 겹쳐보면서 제 가슴이 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제 어린 시절까지 구원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속 깊이부터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힙합 프린세스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신나게 즐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리아타님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첫 방송 기대되고요. 그리고 이 40명의 참가자의 랩을 듣는 게 저는 사실 녹화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양국의 언어로 이 랩을 각자 다른 매력으로 보여준다는 게 저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물론 어떤 친구들은 랩을 하는 거가 익숙하고 뭐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 랩은 좋아하지만 처음 해보고 처음 써보고 도전하는 그리고 좀 미숙하지만 이 성장을 보는 거 이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경쟁을 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성장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성장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언어지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경쟁하고 화합하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느냐, 이게 이 방송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끝까지 랩을 볼 거예요. 네. 근데 랩을 얼마나 각 아이덴티티가 생기느냐, 그리고 실력이 느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 수많은 재미거리가 있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힙합을 사랑하고 랩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끝까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엠넷 프로그램 하면 또 성장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장과 또 랩 자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소연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수가 된 이유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가수가 됐는데 뭔가 요즘 이제 아이돌 친구들도 좀 더 마냥 예쁜 것도 너무 좋지만 음악을 좀 더 좋아해서 이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 직접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길을 걸으려고 되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봐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방송 많이 봐주세요. 네, 소연님 마지막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제작진분들도 마지막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치열한 경쟁의 스토리도 있지만 그 한일 젊은 세대들의 그런 서로 다른 문화, 이런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하고 결국에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저희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같이 녹여져 있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들도 같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신 부분들 기억했다가 바로 내일 밤입니다. 9시 50분이죠. 언프리티 랩스타 힙합 프린세스 대망의 첫 방송 저도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넥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 행사장 내부에 기자님들을 위한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작 발표의 진행을 맡은 한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